혜연은 조심스럽게 면회실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성우가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여자를 다정히 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뉴스에서 본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걱정 마. 여자가 성우의 품에서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성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혜연이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해, 서연아. 정말 사랑해. 혜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찐사연 드라마 마지막 사랑은 거짓말이었다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문화센터 복도에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혜연은 손에 든 사진기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 강좌에 등록한 지 벌써 2달째, 여전히 카메라 앞에서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야외 촬영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짝을 이뤄서 서로를 모델로 찍어보세요. 강사의 말에 혜연은 당황했습니다. 혼자 온 수강생은 혜연뿐이었고 다들 친구나 부부끼리 온 듯했습니다. 혜연은 구석진 자리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짝이 없으시다면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목소리의 주인을 올려다보니 단정한 회색 스웨터를 입은 남자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혜연보다 조금 많아 보였지만 정돈된 외모와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혜연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낯선 남자와 대화하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박성우라고 합니다. 사진은 취미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혜연입니다. 저도 초보예요. 두 사람은 문화센터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단풍잎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들이 운치를 더했습니다. 성우는 자연스럽게 혜연을 벤치 앞에서 포즈를 취하게 했습니다. 너무 경직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웃어보시면 됩니다. 성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혜연은 긴장이 풀렸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바라보는 성우의 모습은 진지하면서도 다정했습니다. 혜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찍어드릴게요. 혜연이 카메라를 들자 성우는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함이 스며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혜연은 셔터를 누르면서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진 잘 나왔네요. 혜연 씨는 천성적으로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우 씨가 좋은 모델이 되어주셔서 그래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최근 은퇴를 했다고 했고 혜연은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혼자 계신 지 오래되셨나요? 7년째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했어요. 저도 혼자 산지 꽤 오래됐어요. 성우의 말에는 깊은 아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배려였습니다. 강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문화센터 앞에서 잠시 서성였습니다. 헤어지기가 아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죠? 네, 물론이에요. 성우는 혜연을 향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혜연은 오늘 찍은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성우의 미소가 담긴 사진을 보니 괜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혜연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62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아직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혜연은 화장대 서랍에서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 발라봤습니다. 이럴 나이도 아닌데. 혼잣말을 하면서도 혜연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7년간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조심스럽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혜연은 평소보다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성우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성우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성우는 혜연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네, 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서요. 저도 그래요.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성우는 혜연이 전에 피아노를 가르쳤다는 이야기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피아노요? 정말 멋지네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동네 아이들 가르치는 정도였어요. 지금은 그만뒀지만요. 강의가 끝난 후 성우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센터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혜연 씨는 어떻게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행을 자주 다녔거든요. 그때는 남편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라도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요. 혜연의 목소리에 스며든 쓸쓸함을 성우는 알아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혜연의 손등에 살짝 올렸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그 순간 혜연은 7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따뜻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성우는 재빨리 손을 거두며 미안해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누군가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영화를 보고 때로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성우는 항상 신사적이었고 혜연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한 달 후 성우는 혜연에게 하루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강화도의 단풍이 정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혜연은 설렜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화도에서의 하루는 혜연에게 꿈만 같았습니다. 성우는 혜연이 피곤하지 않도록 자주 쉬어가며 예쁜 곳에서는 언제나 혜연의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점심때는 바다가 보이는 식당에서 조개구이를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성우 씨는 가족이 있으시나요? 혜연의 질문에 성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예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성우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해안가를 걸으며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성우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혜연을 바라봤습니다. 혜연 씨, 네,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혜연 씨를 만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우의 고백에 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순간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우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여기서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신가요? 심각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성우의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혜연을 서울로 데려다 준 후 급하게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에 불안감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연은 오늘 찍은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강화도에서의 그 일이 있은 후 성우는 며칠 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혜연은 혹시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했나 싶어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곧 연락드릴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혜연은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피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성우는 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연 씨,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도 못 드리고. 괜찮아요. 무슨 일이셨는지 궁금했지만 개인적인 일이시겠죠.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혹시 내일이 혜연 씨 생일이라고 하셨죠? 기억하고 있어요. 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번 언급했을 뿐인데 성우가 기억하고 있다니요. 네, 맞아요. 하지만 특별히 뭘 하지는 않아요. 그럼 제가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저녁 식사 어떠세요? 혜연의 62번째 생일날 성우는 시내 한 조용한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성우는 조그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혜연 씨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상자를 열어보니 우아한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비싸 보여서 혜연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혜연 씨가 있어 주셔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세요. 성우는 직접 혜연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목덜미에 스치자 혜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예뻐요. 성우의 진심 어린 말에 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이었습니다. 식사 중간 성우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성우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급한 전화예요. 잠깐만 받고 올게요. 성우는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성우의 모습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손짓을 크게 하며 누군가와 격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후 성우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혜연 씨, 정말 죄송한데 급히 가봐야 할 일이 생겼어요. 또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걱정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단지 제가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성우는 혜연을 집까지 바래다 준 후 급하게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혜연은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만지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이 또다시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혜연은 집에서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지역 병원 앞에서 리포트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30대 여성이 길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화면 한 구석에 익숙한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명 성우와 닮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혜연은 재빨리 리모컨을 잡고 되돌려 봤습니다. 화면이 흐릿했지만 그 남자의 체격과 걸음걸이는 분명 성우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축하고 있는 여자는 3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성우에게 아내나 연인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계속 가족 이야기를 피했던 건 아닐까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혜연은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성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연 씨, 어제 뉴스 보셨어요? 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네, 봤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이 돼서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혜연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성우 씨, 혹시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셨나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니에요. 전 병원에 갈 일 없어요. 하지만 성우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혜연은 가슴 한구석에 의욕의 씨앗이 자라나는 걸 느꼈습니다. 과연 성우는 자신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뉴스에서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혜연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우에 대한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그와의 만남조차 어색해졌습니다. 혜연 씨, 요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연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성우의 다정한 목소리가 오히려 혜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 정말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걸까요? 강의가 끝난 후 성우는 평소처럼 커피를 제안했지만 혜연은 피곤하다며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대신 혜연은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성우가 문화센터에서 나왔습니다. 혜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성우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혜연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성우는 큰 종합병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역시 혜연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성우는 분명 병원에 볼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혜연은 병원 로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 성우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성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혜연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성우가 내린 층을 확인했습니다. 7층 종양내과였습니다. 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성우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를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혜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7층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 끝 면회실에서 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혜연은 조심스럽게 면회실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성우가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여자를 다정히 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뉴스에서 본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걱정 마. 여자가 성우의 품에서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성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혜연이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해, 서연아. 정말 사랑해. 성우는 그 여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혜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했던 달콤한 말들, 따뜻한 배려, 진주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연은 비틀거리며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또다시 7년 전 남편의 불륜을 발견했을 때의 그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왜 자신은 또다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혜연은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2세의 나이 든 여자. 주름진 얼굴과 흰머리가 섞인 모습. 30대의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경쟁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혜연은 성우가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를 벗어 던졌습니다. 목걸이는 바닥에 떨어져 구슬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밤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연 씨, 오늘 갑자기 어디 가셨어요? 걱정됐어요. 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거짓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몇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혜연은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혜연 씨,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걱정돼요. 내일 문화센터에서 뵙겠습니다. 혜연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에게 직접 따져묻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왜 자신을 속였는지, 자신은 그에게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혜연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성우를 만나 모든 것을 따져 묻겠다고.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고. 다음 날 아침 혜연은 붓고 충혈된 눈으로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울었던 탓에 얼굴이 말이 아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늘은 성우와 모든 것을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성우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혜연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연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이 괜찮아요. 혜연의 차가운 대답에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었지만 혜연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성우의 존재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성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혜연 씨, 어디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혜연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네, 가능하면 조용한 곳에서. 두 사람은 문화센터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벤치에 앉자 혜연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봤어요. 성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이요?
종양내과 7층 서연이라는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다정하게. 혜연 씨, 그건 거짓말은 그만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했던 그 모든 말들, 선물, 배려, 다 거짓말이었죠? 다른 여자가 있으면서 왜 저를 만났어요? 혜연 씨, 잠깐만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성우는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혜연은 피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시려고요? 30대 젊은 여자가 있으면서 60대 할머니를 가지고 놀았다고 하시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혜연 씨, 제발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떤 관계인데 그렇게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혜연은 7년 전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속이려고 하시는 거죠?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젊고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늙은 여자는 버리는 거죠. 혜연의 목소리에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남편도 그랬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30대 여자가 나타나니까 저를 버렸어요. 당신도 똑같은 거예요. 혜연 씨. 성우는 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더러워요. 혜연의 말에 성우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연 씨, 정말 오해해요. 서연이는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혜연은 등을 돌렸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 설명하려 했습니다. 혜연 씨, 제발 한 번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서연이는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혜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성우를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저를 속였다는 거예요. 혜연 씨,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 혜연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공원을 떠났습니다. 성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왜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떠나는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의 전화였습니다. 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끊었습니다. 결국 혜연은 성우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습니다. 혜연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오해입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혜연은 문자를 모두 지웠습니다.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상처만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성우와 헤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연은 문화센터 수업도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혜연은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울리는 벨소리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아 지저분해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혜연 씨, 가세요. 할 말 없어요. 혜연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성우가 문틈에 발을 끼웠습니다. 제발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딱 10분만. 싫어요. 더 이상 거짓말 듣고 싶지 않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진실만 말할 거예요? 네, 맹세합니다. 혜연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우는 거실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연은 멀찍이 떨어져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말하세요. 성우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딸입니다. 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딸이요? 네, 친딸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안아주고 30년 전에 아내와 이혼했어요. 서연이가 2살 때였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 당시 아내가 서연이를 데리고 떠났어요. 제가 사업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거든요. 아내는 제가 가정에 소홀하다며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혜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젊고 어리석었던 저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후로 30년 동안 서연이와 연락이 끊겼어요. 아내가 재혼하면서 서연이의 성도 바뀌었고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2달 전이었어요. 갑자기 서연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췌장암 말기라고 했어요. 시한부 6개월. 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딸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비밀로 하신 거예요? 네. 혜연 씨가 알면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저에게는 서연이도 소중하지만 혜연 씨도 소중했거든요. 성우는 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아빠 역할을 못 해줬는데 이제 와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혜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했던 사랑한다는 말은 뭐였어요? 진심이었어요. 혜연 씨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딸을 더 사랑하시죠.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아프니까 저는 뒷전이 된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딸이 죽어가는데 연애가 우선일 수 있나요? 혜연의 말에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했어야죠. 딸이 아프다고 지금은 연애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럼 혜연 씨가 떠날까봐. 떠나든 안 떠나든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거짓말로 속일 일이 아니라고요. 혜연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씨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안 좋아요.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성우의 목소리가 메말랐습니다. 30년을 찾지 못했던 딸을 이제 와서 잃어야 한다니. 세상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혜연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성우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분노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서연이에게 남은 시간을 함께 해주고 싶지만 혜연 씨도 잃고 싶지 않아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혜연의 차가운 말에 성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우의 사정을 알고 나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분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성우의 고백을 들은 후 혜연은 며칠 동안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동시에 그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이 죽어간다는 것, 그 절망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 혜연은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 씨, 혜연 씨, 정말 뜻밖이네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언제든지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 근처 카페는 어떨까요? 서연 씨도 함께요.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연이를요? 네.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다음 날 오후 혜연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성우와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30분 후 성우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서연은 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고 성우를 닮은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연아, 혜연 씨야. 성우가 소개하자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혜연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연 씨,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직설적인 질문에 혜연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가 저 때문에 거짓말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혜연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연 씨가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혜연 씨께 거짓말을 하실 이유도 없었을 텐데요. 서연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혜연 씨께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연 씨, 아버지는 정말 혜연 씨를 사랑하세요. 서연 씨, 제가 나타나기 전부터 아버지는 항상 혜연 씨 이야기만 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질투도 났어요.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다른 여자 생각만 하고 계시니까요.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혜연 씨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아.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연은 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한 이유는 혜연 씨가 떠날까 봐서가 아니었어요. 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뭐였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딸이 죽어가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게 잘못된 것 같아서요. 성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저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지 마시라고. 서연은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 해주신 것도 서러우실 텐데 마지막 몇 달까지 저 때문에 불행하시면 안 되잖아요. 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고민하셨어요. 저를 돌보는 것과 혜연 씨를 사랑하는 것, 둘 다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서연 씨, 혜연 씨, 부탁이 있어요. 서연은 간절한 눈빛으로 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버지 곁에 있어 주세요. 왜 그런 말씀을? 저는 곧 떠날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또 혼자가 되시잖아요. 서연의 담담한 말에 혜연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사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사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우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그런 말하지 마.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는 더 이상 치료도 받지 않기로 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뭐라고? 의미 없는 치료로 고통받느니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혜연은 서연의 의연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딸의 마음이 애처로웠습니다. 혜연 씨, 서연이 다시 혜연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부탁드려요. 제가 떠난 후에도 아버지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서연의 간절한 부탁에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그 순간 혜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용서가 사랑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것을. 서연과의 만남 이후 혜연은 성우와 함께 서연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연이 원하는 곳들을 함께 다니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밝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혜연과 성우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혜연은 그런 서연을 보며 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된 서연은 혜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혜연 씨,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곁에 있어 주셔서. 서연 씨,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혜연 씨와 함께 있을 때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아버지를 잘 부탁드려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편안해요. 아버지도 혜연 씨가 계시니까 안심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연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성우와 혜연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한 얼굴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성우는 30년 만에 만난 딸을 다시 보내야 하는 아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연은 그런 성우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성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수도 줄어들었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혜연은 그런 성우가 걱정됐지만 함부로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성우에게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기침을 하고 식욕도 없어 보였습니다. 혜연이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지만 성우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감기일 거예요. 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혜연이 성우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소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성우 씨, 혜연은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 말기, 이미 여러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됐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어야 1달 정도로 보입니다. 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서연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우마저 잃어야 한다니요. 성우가 깨어났을 때 혜연은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연 씨, 성우 씨, 괜찮아요? 성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성우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혜연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혜연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1달 정도라고 하네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서연이를 보내고 나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거든요. 성우 씨,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성우는 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연 씨,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혜연 씨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서연이도 그러길 바랄 거예요. 성우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혜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세요. 네. 성우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다 줄게요.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믿지 말아줘요. 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저는 혜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혜연 씨에게 상처만 줬잖아요.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서연이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혜연 씨를 아프게 했어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우 씨,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제 사랑한다는 말은 믿지 말아주세요. 대신 행복하세요. 성우는 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혜연 씨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주일 후 성우는 혜연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혜연의 이름을 부르며 혜연은 성우의 장례를 마친 후 그가 남긴 유언장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재산을 혜연에게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말은 평생 혜연의 마음속에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믿지 말아줘.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자신의 사랑이 가짜였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너무 큰 사랑이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할까봐 두려웠던 것일까요? 혜연은 평생 그 답을 찾지 못했지만 성우와 서연이 자신에게 준 사랑만큼은 진짜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